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법무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분 부동산의 진심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분 경매에 이렇게까지 빠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2년도부터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접했던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2, 3천만 원으로 좀 할 수 있는 투자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는 대출에 대한 주제도 없었어요. 몇 채를 받아도 낙찰 금액이 7, 80%는 계속 대출해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소액 아파트, 소액 원룸 투자를 막 해봤어요. 했는데 소액의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시세 차익이 안 생겨요. 시세 차익이. 꼬박꼬박 월세는 들어오는데 시세 차익이 없어요. 몇 년 전입니까?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10년 동안 제가 네, 이거를 남양주에 있는 원룸인데 원룸 4평짜리를 4개를 받았는데 월세는 10만 원 올라갔는데 시세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월세 세팅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시세책을 꼬박꼬박 모아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 싶어서 고민고민 하던 차이에 제가 경매 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투로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그냥 우연히 지금 말하는 공간 임대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빈 시간은 남들한테 임대 공간을 빌려주자.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를 1,900만 원에 250만 원씩 모아서 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8개월 만인가 4천만 원 주고 팔게 되면서 소액으로 2배 이상의 수익이 나네 8개월 만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어갖고 이거 해보겠다 생각해서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서울에서 개인 강습하시는 5명에서 10명 사이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수강료는 3개월의 기준이 2천만 원.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 그때 당시 어마어마했네요. 4명에서 500만 원씩 걷어서 제가 대표로 나머지는 직장인이니까 못 가고 저는 자영업자여서 매주 금요일마다 공수홀터미널에서 강변 테크노마트를 춘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게 되면서 배우고 나서 또 실천력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수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보도 없고 경쟁상도도 없고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넘었어요. 뭘 받아도 60%에서 70% 사이였지.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분 경매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분이라는 그 부분에서 좀 핵심을 아셔야 돼요. 지분에 제가 들어갈 때 1,000만 원 미만을 소액이라 그러거든요. 소송도 스킬이지만 1,000만 원 미만은 스킬보다는 협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큰 거 부분은 1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상당히 많이 보고 손해볼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반면에 소액인 같은 경우 주택을 들어가도 한계가 있는 거고 토지도 들어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 공유자하고 협상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저도 예전에는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있어요. 잘못 배운 거죠. 무조건 공유자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싫으면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경매인가 공매로 한 1,000만 원을 받아서 4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감정가가 3천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돈 줄 수는 있는데 태도가 기분 나빴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1,500 정도 손해를 안 보는 정도에서 팔긴 팔았는데 지분에 대한 소액 부분은 크게 손해보는 일이 없다. 1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미래가치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해가 거의 이제 없다.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을 좀 더 요하는 대신 좀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기본 경공매보다는 지식을 또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법무사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일반인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소송이거든요. 지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송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협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하는 협상력. 소송의 문제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한 번만 알려줘도 되거든요. 이게 뭐 절차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법적인 논리를 펴서 일반 민사처럼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같이 협상을 잘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셀프 등기 같은 경우도 절차에 따라 하는 건데 제가 한 번 딱 보여줬거든요. 제 1기 수강생들한테 셀프 등기하는 거를 제가 직접 안 하고 그때 낙찰받은 분이 있어서 그분 보고 하라 그러고 옆에서 한 10명이 지켜보면서 같이 법원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거 지켜보고 저번 주에 각자 셀프 등기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저번 주에 각각 혼자서 해내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게 또 법무사님은 낙찰 받으면 한 네. 사이클은 무조건 케어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론으로 배우고 실전에 적용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네. 그걸 같이 해주신다는 게 좀 장점이 아닐까 싶긴. 그리고 소송 같은 경우는 2030이 예전에는 서면으로 했는데 요즘엔 전자소송이 있어서 컴퓨터랑 관련돼서 2030이 더 잘해요 사실은. 그러면 법무사님 투자 사례를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물건이 다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건별로 몇 개만 찝어서 같이 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종류별로 보도록 할게요. 단독주택 이거는 제가 함께 투자했던 거라서 금액이 2천만 원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단독주택 부분은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는 입지가 사실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홍천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2천만 원에 들어가서 협의를 통해서 3개월 정도 걸렸던 건지 3천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고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되죠? 기본적으로
20%인데 이게 3개월 안에 팔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지면 뭐 200% 정도 되는 거라고. 좋습니다. 또 다른 종류도 있나요? 단독주택 말고 이제 그 다세대 경매하고 공매를 콤비네이션으로 이용해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타운하우스처럼 생긴 다세대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일단 2분의 1이 먼저 공매로 먼저 나왔어요. 공매로 그 당시 감정가보다 40% 싸게 60%대에서 2분의 1 받아왔고, 나머지 부분도 소송의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경매를 신청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그때도 60% 초반에 가지고 왔어요. 감정 가격이 4억 정도였는데 총 제가 드린 건 한 2억 2천 정도에 들어왔고, 대출 한 1억 8천 들어가 있고 선순위로 이제 임차인이 1억에 105만 원에 들어가서 공시지가도 2억 4천이기 때문에 허그에서 보증보험 조건이 126%에서 2억 8천은 항상 맞출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 2천에 들어와서 플러스 날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서 제가 이제 가지고는 있습니다. 경공매를 이용해서 지분 그리고 소송 스킬을 이용해서 이제 콤비네이션인 거죠. 공매를 일단 갖고 오고 공유자한테 팔면 좋죠, 빨리.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꼭 굳이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른 소송 기술을 또 이용해서 다 가져와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종류가 있을까요? 주택은 이제 넘어가고 토지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토지도 대지, 전답, 임야, 도로 다양하게 많이 하긴 했네요. 대지 먼저. 이거는 이제 공매로 받은 건데 이것도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건데요. 작년에 받아서 감정가의 60% 정도 1억 4천에 나와 있는 거를 9천만 원 정도에 받아서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정 전용 주거 지역이라서 1층에는 상가 주택을 넣을 수 있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팔라고 앞에 이제 현수막도 붙여놓고 매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정도 목표로 매도로 내놓으신 거예요? 1억 4천 정도 감정가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토지만 사서 보유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감정가 1억 4천 정도에 지금 내놨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라는 이런 게 뭐 저감되는 경우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감정가를 보고 입찰하지 않잖아요. 시세를 보고 입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토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대부분 현재 시세가 맞나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대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시세가 좀 형성이 돼 있는 편이에요. 지금 당장 이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를 사서 건축행위를 하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형성되는 편이에요. 근데 전답, 임야 같은 경우는 시세 자체가 많이 없어요.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중에 전답, 임야는 부르는 게 값이다. 만약에 없으면 0원이 될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재개발하려는 사람도 있고 전원주택 지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1,000원짜리라지만 100만 원짜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차가 많은 편이에요. 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농지증이 좀 강화되면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서는 농지증 자체를 안 내주려고 해요. 제가 사람마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투자 성향이. 경매 1기 배우셨던 분 중에 농지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지만 꽂히셨나 봐요. 수업 시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제 30km 정도 이외로 벗어나게 되면 좀 농지증 내주는지 좀 강화돼서 농지 취득 심의 대상이 돼서 좀 강화되는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유망한 지역 근처에 사시나 봐요. 저랑 통화를 하면서 농지증을 계속 지금 내고 계세요. 농지증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계속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고 한 번 하고 나서 안 내준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피드백 드리면서 계속 지자체에 가서 3-4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지금 중이에요. 그게 나오면 단독으로 입찰 들어가는 거고 받게끔 계속 지금 제가 피드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받은 거는 이천시에 있는 SK 바로 옆에 있는 전이에요. 전. 제가 처음으로 100% 이상 넘겨서 한번 해봤어요. 118%로. 지금은 이제 토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대지라고 해도 70% 이상은 안 들어가고, 임야 같은 경우는 30%대, 도로도 30%대라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해봤는데 이런 것도 되더라.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1,200만 원 중에 공유자랑 잘 협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 협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협상을 통해서 소송을 안 가고 1,200만 원에 매도한 경험이 있어요. 얼마에 낙찰 받으셔서? 533만 원. 1억 이상에 대한 부분은 강해요, 저항이. 변호사를 써갖고 소송이 나온다든지, 변호사를 쓴다 그래도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자꾸 소송이 질질 길어지게 돼요. 근데 1,000만 원 미만은 협상이 좀 빨라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금액은 100% 넘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현 시세에서 1,000만 원 미만이면 100%도 막 1차에 가다가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건 주의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본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토지는 70% 이하가 맞지 않나. 법무사님 낙찰 받으시고 협상하실 때 본인이 법무사라는 거를 밝히세요? 처음에는 안 밝혀요. 좀 친해졌다 생각됐을 때, 소송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밝히면. 제가 그 나머지 지분권자라면 현직 법무사가 100%를 넘겼었다? 그러면 왠지 내게 더 가치가 있나 보다 하고 뺏기기 더 싫을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지분 1기생들하고도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하고 다 해봐라.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저희 대리인인 법무사하고 통화해보세요 하고 제 전화번호 주시면 된다. 그럼 또 그때 좀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하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한 번 받고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사실 현실성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경험을 한 번을 해봐야 최소 경험이
경험이 되는 거지. 또 1기를 잘 마무리하고 네. 2기를 모집 중인데 강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1기를 하고 나서 한번 쓰러지긴 쓰러졌죠. 대표님께서 도약도 보내주시고 지분을 한다고 해서 꼭 지분만 딱 알려준다 이렇게 좁은 시야로는 가르치지가 않아요. 단순히 지분 경매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부동산 유형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지분을 얹혀서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로 가자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분만 배워서 쓸모가 있겠냐, 꼭 그렇지만 않다.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생한 현장 체험을, 저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계속 현장에서 법원에 다녀야 되고 그리고 명도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졸업하고 나서도 제가 공지를 해드리면 편하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장점이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 플러스 실전 그리고 적용까지 하는 강의가 아닐까 싶어요. 이론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을 또 1대1로 다 처리해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강의가 인기가 있지 않나.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도 피디님도 잘 해주시니까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익률 20% 나는 물건, 지분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1기 정규가 끝났는데 오프라인 모임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네. 수강생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것들이 뭐냐면 수강 시간이 끝나면 연락이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지분 경매 1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짐했던 게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날짜를 픽스를 하고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을 고정을 시켰어요. 일요일인가 만나서 지분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재개발 지금 치전 중인 지역을 좀 받았었어요. 낙찰 받으셨고 지분도 하나 받으셔가지고 그런 근황을 좀 토크로 얘기를 하고,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물건 항상 하나 가져가요. 그날은 이제 도로 물건, 수업 시간도 하지만 미불용지 도로라고 있어요. 수강이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안 해봤을 때는. 그래서 실습도 시켜보 직접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로예요. 4차선 도로. 4차선 도로면 지자체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고 도시계획 도로라서 미불용지 가능성이 높겠다. 배우면 간단한데 안 배우면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음지도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도시계획도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행이 됐으면 도시계획도로 시행을 할 때 소유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 없이 한 거를 미불용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불용지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보자. 15명 정도가 모였는데 수업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했으니 지자체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서 과제를 줬고 지자체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돌아온 답변이 예전에 이 소유주하고 소송을 통해서 지자체가 승소한 자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불용지 도로가 아니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만약에 미불용지였다면 저희가 이제 같이 공투 또 함께 투자를 또 갈라는 거죠. 9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 들어간다 해도 200만 원씩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나면 자기네끼리 나름대로 이제 혼자 하면 되니까 했는데, 미불용지는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공부만 하고 실천은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럼 이런 비슷한 물건이 보이면 어떻게 정보를 요구해야 되는지,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셨겠네요. 네,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답변이 있어야지 들어가서 안전한 물건인지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한 번 배우고 끝인 게 아니라. 모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오신 줄 알았더니 강의하고 오셨네. 청주도 오시고 원주에서 오시니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런 물건이 있으면 하나라도 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분 경매 투자 가이드라인도 이제 잡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주시는지, 뭐 목표 수익률이나 이런 감도 없잖아요, 초보자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분 경매라고 해서 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려요. 부동산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준주택에 대한 오피스텔, 토지도 임야, 대지, 전답,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걸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거든요. 부동산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는 주택이고,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고, 그리고 토지 중에서도 대지를 선호하고, 그리고 임야는 덜 선호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하는 부분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수익률이 높으려면 리스크 있는 부분들, 토지 부분에서도 남들이 안 보는 부분을 들어가는 건 맞아요. 들어갈 때 1,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를 좀 잡아주고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묶였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손해를 봤을 때 멘붕이 오더라고요. 토지 이런 거는 수익률을 높게 잡고 들어가는 그쵸. 대신 소액으로 들어가신다. 네, 리스크 부분에 있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을 보면 항상 직업을 먼저 물어보거든요. 강의를 하기 전에.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하고 엮었을 때가 가장 수익률이 잘 나와요. 1기 회장님도 계속 토지만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양평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토지를 자기가 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땅 보는 눈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맞다.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걸 지분을 받으면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드려요. 일일이 수강생들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게 왜 그러실까 궁금했는데 그런 투자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였군요. 네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자기한테 맞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 방향이라든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전부 다 가야 되는 방향이 다 다르다 생각해요. 쭉 미세하게나마. 잡아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 나이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컨설팅 네, 하시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좀 안타깝게도 미진행으로 바뀌었어요. 강릉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거든요. 20이 한번 가봐라. 강릉에 있는 물건인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아요. 사람이 살긴 사는데 누가 받아갈까. 1,000만 원 미만이었어요. 지분 토지가 6평, 건물이 2.2평. 가족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해서 저렴하게끔 사갖고 와서 대출을 받고 나서 이제 요거를 뭘로 써야 그러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에어비앤비라든지 요거를 2030들이 갖고 있는 컨셉으로 자기가 좀 만들어서 꾸며서 단기 임대로라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해결 방향을 또 들은 적이 있어요. 무조건 지분으로 봐서 지분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는 거는 접목을 해라. 그러면 수익이 배가 되고 또 다른 새로운 또 방향이 보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600 정도를 입찰 가격으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50에서 60%. 그렇게 들어가서 한 두세 명이서 같이 하면 강릉에 내가 여름에 한철 뭐 충분히 이런 거는 좀 싸게 또 매입할 수도 있고 큰 금액이 들어가면 부담이 가지만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일부러 지분 강의 들을 때 짝을 맺어주는 편이 같이 보완을 하면서 하는 것 좀 추천도 좀 드리고 그래요. 어차피 공유자는 버리는 집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공유자한테 얘기를 해서 무상으로 한번 쓰고 수익이 나누면 일정 부분을 드리겠다 해도 그분들은 좋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만 드려도 엄청 좋아요. 절대 잃지 않고 자산을 불려가자 이런 컨셉인데 어떤 물건이 있는지 우리는 이런 물건을 주목하고 있다. 수익이 안정적인 거는 제가 말한 것처럼 주택에서 아파트가 가장 안정적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좀 저렴하게 받을까 고민했던 게 이제 지분으로 받으면 좀 한 15% 정도 20% 예전에 한 30% 정도 저렴했는데 요즘은 이제 입찰자들 많다 보니까 15, 20% 정도 안전하게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물건이 있어요. 지분 1기에서 대전 물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같이 있어야 돼요. 서울에 강남이 있듯이 대전에서는 둔선동이라는 데가 대장 입지에 있고 주위에 보시면 강공소라든지 법원 그리고 초품하고 재건축 연한인 30년도 지났고 92년도가 사용 승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세를 조사를 했어요. 전체가 한 8억 5천 정도에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 시세했을 때. 근데 지금은 8억 5천도 없어요. 저희가 조사한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9억이에요, 최저가. 그래서 이제 입지가 좋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 미래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은 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예요. 그때는 저희는 8억 5천에 잡고 4억 2천 5백이구나.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서 나온 게 3억 3천만 원 나가자.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3억 5천대로 쓰자. 결론적으로 입찰을 못했어요. 투자 금액이 이제 많다 보니까 모으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실패했는데 요거는 이제 1등이 누구였냐면 나래대부 94%네라고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숨은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채권자세요. 채권자. NPL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NPL은 아니지만은 채권 양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채권의 4억이면 할인해서 3억 정도 받아오셔가지고 3억에 받아왔으니까 싸게 받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경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4억인 거죠. 높은 가격에 받아서 이분이 법인인데 취득세를 고려하고도 94%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미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채권 양도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싸게 양도받고 원금에 대한 부분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2등 입찰가가 얼마냐면 3억 2,800. 사실은 우리가 들어갔으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었겠죠. 이렇게 받았더라면 계산해보니까 그 당시에 4억 2,500 4억 2,500에 3억 3천 정도라면 78% 정도 낙찰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22% 수익이 나고 살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월세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6% 7%가 나요. 기본적으로 1년에 수익이 한 28%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 재건축 이슈도 나와버리고 그러면 미래 가치는 이제 보너스인 거죠. 15% 정도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추천하고 들어갔으면 하는 제가 바람이에요. 하락장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은 손해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런 부분을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람을 모으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2, 3억 있는데 괜히 이상한 데 투자했고 상가에서 수익을 몇 퍼센트 보장한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런 거 가서 괜히 폭망해서 저처럼 투자해도 폭망하지 마시고 이거는 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15% 20% 이런 물건은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지분 경매 2기가 영상을 몇 개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청자가 꽤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또 솔드아웃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지분 경매 2기 어떤 교육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지분 경매만 배우지는 않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을 받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배우고 절차적인 부분도 배우고 부동산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분 경매를 접목시키게끔 만들지 그냥 지분 경매 됐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 딱 소송해서 안 되면 끝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 이제 실장님께서 문자 하나가 오셨더라고요. 지분 경매를 배우면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투자 부분에서도 질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결제를 하신다고 그랬대요.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부동산의 종류에 맞게, 투자금의 규모에 맞게 그렇게 하면서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명의로 가야 되는지 개인인지 매매사업자인지 법인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설명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법무사다 보니까 알려드릴 수도 있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강의 시간에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서 현장 실습 있을 때 이번 주에도 벌써 법원에 3번 갔거든요. 입찰하러. 다음 주도 한 2에 잡혀있고 그리고 법원 입찰할 때 언제든지 현장에 같이 체험할 수 있고 점유전 가처분이라든지 어렵다 생각하는 명도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한 해 낙찰을 받으면 그 사이클을 1대1로 같이 처리를 해주신다는 게 사실 그 비용이 강의 비용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한테 이사비 협상하시는 것도 내 보수를 피해자분한테 드리면서 하시는 거 보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20년 전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봤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요 사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블루오션 지분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 물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들은 이제 경공매보다는 일반적으로 투자해서 수익 내거나 최근에 6월달에만 3-4건 정도를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저한테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직접 소개시켜서 도와드리는 분들. 저도 이제 투자를 했고요. 지분 1기분 한 분이랑 저랑 이제 저희 1대1 매칭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3분에서 아파트 부분을 9분의 2를 매수를 했습니다. 준공된 지가 한 40년 정도? 1985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40년 정도 돼서 재건축 부분에서 이슈도 계속 있고 더 좋은 건 내년 2025년 상반기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1분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이고 GTX라든지 신도림역에서 걸어서 도보 10분 안에 있는 1호선도 걸어갈 수 있고 신안산선도 걸어갈 수 있고 신풍역까지도 도보 거리에 있는 3개 정도의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을 알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법무사로서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법무사다 보니까 지분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송이라든지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저는 지분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들어보고 미래가치도 있고 현재 부분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만 있다라면 협의를 통해서 직접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거네요. 이 지분을 처리해달라 네네. 소송을 맡기려고 왔는데 소송이 의뢰왔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이제 수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불만족일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할 의사를 표현해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좀 많이 있어요. 재건축 이슈도 있고 옆에 신규 유타운도 형성되고 제가 매입한 평형대가 10억의 지금 최하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10억 같은 경우면 저희가 매수한 9분의 2면 한 2억 2천 정도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매수한 금액이 1억 4천 정도. 시세 대비 한 60대 초반으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30% 마진과 미래 가치 따지고 나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하게. 그분은 어떻게 9분의 1을 가지고 있죠?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지분이 형성되는 과정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상속분. 어머님이 9분의 3 가지시고 나머지 분 자녀분들이 나눠서 9분의 2씩 갖게 됐어요. 빨리 현금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맞아요. 어떤 점에서 해당 물건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일단은 공부상으로 분석을 하고 하루 정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임장을 가요. 물건지 임장을. 부동산도 확인하고 시세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미래가치도 보면서 또 현재 가치는 30% 이상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다려도 원하는 수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치에서도 40% 정도를 싸게 샀는데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이겠네요. 이 물건에 대해서 수익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거라서 상대방 공유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9분의 1 매도하신 분이 지금
염려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7월 말에 나가는 걸로 조건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의 협상을 통해서 제가 무상 사용대차를 계약을 해서 제가 좀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협의를 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단기 임대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분은 외국에 살고 계셨고 자녀분이 또 어머님께서는 노령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가 계세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없다.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고 관리 비용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이제 협상력인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에도 수익을 원한다면 그만큼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도 미래 가치를 볼 수 있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게 수익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라면 에어비앤비 33M2 이런 거 맞나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할 수 있어서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단기 임대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룸과 화장실 하나인데 영등포구에 있는 거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라든지 그리고 지방에서 오는 수요라든지 이사 수요라든지를 해서 단기 임대가 충분히 맞춰질 수 있는데 주위를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월세가 되더라고요. 단기 임대로 왔을 때 250에서 300 정도 나오니까 저희가 1억 4천만 원 투자해서 매달 250만 원, 300만 원을 보면 25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3천만 원, 1억 4천에 3천이면 연수익으로 임대로 20% 이상 보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50% 이상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지분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서 최근에 이제 단기 임대라든지 숙박업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본 결과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아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든지 농어촌 민박업 같은 거는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해야 되는데 단기 임대는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 없고 전입신고도 필요 없고 플랫폼에 등록만 하면 월세보다는 수익률이 한 1.5배 정도가 더 나오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 주에 외국에 계시는 분이 입국한다 그래서 공유자들하고 만나서 무상 사용대차 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려고 이번 주에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또 다음에는 오피스텔 물건도 있다 그래가지고 네, 오피스텔 물건 같은 경우는 정자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무사로서 이제 상속 문제, 이혼 문제, 이번에 이제 이혼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혼하면서 서로 감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하러 왔다가 상담을 통해서 저랑 1대1 매칭하고 계시는 분한테 소개시켜드려서 매수를 했죠. 또 물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경장님께서 극찬하셨던 물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자역 수인 분당선 근처에 물건을 저희가 매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몇 명이서 투자를? 요거는 한 분이요. 저희가 물건을 무조건 온다고 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봐요. 지분부동산의 가장 첫 번째 매도 전략인 상대방 공유자한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자한테 팔고 안 되면 다 같이 파는 전략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 량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직지 근접이라든지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 같은 게 주위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강남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해서 저희 1대1 매칭하시는 분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5분의 3 현재 시세가 8억 정도가 되는데 5분의 3을 매수해서 시세대로 하면 4억 8천인데 3억 한 2천 정도에 매수를 했고 근데 실주자금은 사실은 1억 6천 정도 됩니다. 지금 임차인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지분만큼 또 나눠서 매매 대금에서 안치러도 되고 이렇게 좀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임차인의 보증금도 지분대로? 네, 그것도 이제 협상의 한 방법인 건데 어쨌든 뭐 계약이라는 게 서로 협상만 되면 되는 거라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도와주면서 지금 월세 부분에서 5분의 3을 100만 원을 또 이분은 받고 있습니다. 월세가 5분의 3인데 100만 원이 나와요? 네. 1억 한 5, 6천 투자해서 달달이 매월 100만 원씩 받으면서 소송은 진행하면서 공유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중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임차 보증금도 지분대로 나눠가지고 현금이 많이 안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보증금도 높은데 월세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안분했을 때 한 9천만 원 나왔고 그리고 은행 대출이 났을 때 6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행도 안분해서 나중에 팔아서 갚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계시키고 나니까 이분 한 1억 5, 6천 정도 투자했고 월세는 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또 이중적인 구조 받고 있습니다. 1억 4천 이 정도 묶여가지고 현금이 매달 100만 원씩 꽂힌다는 거는 피디님처럼 와 정말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런 분은 그냥 환영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봐요. 단 한 번도 30% 미만으로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전부 다 30% 이상을 바래요. 아니 근데 지분으로 일단 싸게 샀잖아요. 네. 특히 그 오피스텔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그쵸. 오피스텔인데도 지금 현재 시세보다 30% 싸게 샀고 네. 미래 가치가 있고 거기다가 월에 100만 원씩 꽂히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1대1 클래스 하시는 분께 네, 그분이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지난주에.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분에다가 안정성까지 더해서 미래가치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물건만 계속 저희는 발굴해서 계속 이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파트보다는 주위 시설이 상당히 좋고 생활 환경이 좋다고 하지만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상한가라든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받으면서 상대방 공유자들 5분의 1에 대한 부분과 상의를 해서 그분한테 매도하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는 다 같이 그냥 매도하는 거. 현재 시세 최대한 빨리 매도하면 할수록 수익률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1년 안에 파는 거랑 6개월 안에 파는 거랑 수익률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팔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매매사업자나 취득세 부분에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4.6%로 법인으로 투자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명의로 투자하는지 대해서 설명드려서 법인으로 투자하셨고 1대1 클래스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과정까지도 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 통장에 들어오느냐이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 제했을 때 법인이 가장 수익률이 높아요. 취득세는 다 동일하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10%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전략적으로 설계해서 어떤 명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으냐에 따라서 명의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지분 부동산이 이렇게 돈이 되는데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지분 부동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지분만 딱 알게 되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낭패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부동산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되고 이 물건에 들어갔을 때 나는 현재 가치로 결정을 할 건지 미래 가치로 결정할 건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출구 전략이 다르거든요. 현재 가치에 투자한다는 거는 반기 매도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래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팔 수 있는 매도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게 경매든 공매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조사가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분 부동산이면 수익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송이라는 게 들려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법무사를 먼저 딴 게 아니라서 지분 부동산 하다가 이거 법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수익률이 높겠다 생각해서 법을 공부해서 법무사를 약간의 자랑이지만 20개월 만에 단 한 번에 그냥 통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지분으로 부동산을 대해서 해석을 다 그렇게 가버리니까 남들보다 확실히 유리한 건 있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 강의와 소수 클래스의 차이. 정규 수업 강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흐름이라든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지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나오는지도 얘기해드리고 물건 자체 부분은 본인들이 수업 시간에 당연히 제가 실제 물건을 가지고 물건 검색을 해드리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본인들이 물건을 골라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본인이 부동산의 가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반면에 소수 정의 같은 경우는 물건 발급부터 소송부터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내용을 제가 전부 다 해드립니다. 1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가 합니다. 지분 사업반이에요. 경공매뿐만 아니라 일반도 들어가고 거기다 사업, 단기 임대라든지 이런 걸 좀 입혀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드는 지분 사업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기획한 이유가 소송 의뢰인으로 왔다가 이 수익률을 보고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참여해보신 계세요. 자기가 이 교육 과정을 한 3천만 원 정도 썼다는 거예요. 한 60대 되시는 분인데 3천만 원 썼는데 이해도 안 되고 실행력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폐찰만 하고 젊은 친구도 못 따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케어를 해주면 그리고 수익까지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13년 동안 자영업을 했어요. 은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 2, 3억 정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요거로 항상 요식업에 많이 종사를 하세요. 비추천이에요. 비추천.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가게를 3개 정도까지 운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투자한 대비해서 나오는 수익률이나 내가 몸이 망가지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수익률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그 은퇴자금 2, 3억을 다 까먹는 것보다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해서 안전한 자금도 마련하고 사업반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 강추를 좀 드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또 전액환불 법무사라는 직을 걸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수년간 해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저 판단했고 교육비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망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어차피 내가 자신 있는 거 수익이 교육비보다 안 난다라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교육비에 대해서 환불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리이지 않을까. 소수 정예반은 수익이 교육비 이상이 안 나와버리면 환불 돌려드리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1, 2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성장하면
하면서 가는 부분이라서 이 수업은 듣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선착순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으면 그만큼 제가 또 포커스를 못 맞추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정말로 마인드가 괜찮고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분만 딱 5명 정도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케어할 생각이기 때문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시려고 오셨는데 네네. 지분 부동산의 진심이시잖아요. 지분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 부동산이라는 건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부동산 지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분은 어떤 경로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건지. 보통 한 3개 정도의 원인으로 형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 절세 차원에서 공동명의를 많이 했어요.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이 좀 잘 유지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툼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가 이제 이혼의식이라든지 나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혼을 안 하더라도 남편분이나 부인분 되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서 그 부분만 대해서 이제 경매라든지 공매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일반 채무나 은행권 채무는 경매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공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미납하는 바람에 지자체라든지 국세청을 통해서 공매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부모님 중에 누군가 돌아가서 상속받으면 민법에 따라서 상속 지분별로 배우자는 1.5, 자식분들은 1 비율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원주택이라든지 공장 짓고 있을 때 진입로 같은 거를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돼요. 지분 부동산 투자 사례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준비해 주신 물건 같이 볼까요? 네, 제가 1대 매칭해 주시는 분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2024년 3월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2022년 4월에 40일 만에 매도까지 끝난 사람입니다. 부동산 종류는 아파트고요. 3분의 2 매수해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가치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물건도 이제 7호선 마들역 뒤에 보면 전부 다 이제 상계 주공 아파트가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질비하거든요. 상계 주공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 거죠. 상계동 전체가 재건축 이슈가 있는 데라서 이제 바뀌면 미래 가치도 충분히 있고 이런 부분도 계산을 했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있는 물건이었어요. 워낙 위치도 좋고 금액적인 부분도 저렴해서 매수할 때 금액은 1억 8,500에 매수해서 40일 만에 2억 9,500에 1억 1천 정도의 세전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법인으로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인은 주택을 못하는 거 아니냐. 못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가 13.4% 나오기 때문에 싸게 사면 법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투자는 단순합니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남들 따라갔다가는 그냥 일반적인 수익률밖에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그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셔야 돼요. 이 물건은 왜 나오게 됐죠? 저한테 이제 소송 의뢰하러 왔다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충분히 수익이 나겠다. 가격까지도 제가 전부 다 이제 중간에서 협의를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이제 공유자들하고 제가 협상을 통해서 다 같이 매도하는 전략을 썼어요. 3분의 1 지분권자가 거기 살고 있었고 3분의 2 지분권자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하려고 저한테 왔다가 소송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리고 가족끼리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서 1대 매칭하시는 분한테 매수를 권해서 3월에 1억 8,500원에 매수해서 40일 만에 설득을 해서 같이 매도하고 왔습니다. 1대1 코칭이셨잖아요. 소송 협의 같은 거나 공유자들 만나는 것까지도 법무사님 다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저랑 1대1 매칭 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 이분은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분, 제주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처음 한 번은 물음표를 가져요. 나름대로 이제 법무사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한번 해보고 이거 되네라고 이제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자신감 있게 들어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의 반응 어떠셨나요? 이분은 뭐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몇 년간 같이 하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발굴을 하게 되면 소수 정예반 지분 사업반에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갈 겁니다 라고 같이 또 임장 가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강제적으로 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기본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얘기해 드리고 그분들이 보고 나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지 강제로 뭐 하라 이런 건 없어요. 발굴해서 브리핑하고 해결하는 과정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열었는데 이번 달 보니까 지분 부동산 관련해서 52건 정도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마도 법조인 투자자 포함해서 지분 부동산 관련 소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좀 많이 알게 되고, 저번 주에도 이제 협상을 통해서 2건 정도 해결해주고 왔습니다. 한 가지 정도 물건을 또 같이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간 건데, 요거는 이제 24년 3월에 제가 말하는 이제 물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래 가치 있는 거에 투자할 때는 금액이 좀 큰데 현재 가치 때는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투자한 건데 2분이랑 3분에서 한 거예요. 낙성대역에서 걸어서 한 3분에서 5분 상가잖아요. 낙성대에 가깝고 교통도 2호선이고 편리하고 10분의 1 부분에서 요게 평당 4천에서 한 5천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평당 1,40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6평을.
9천만 원에. 왜 이렇게 싸게 매수가 가능했던 거예요? 협상이에요, 협상. 그동안에 갖고 있는 저희 노하우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다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나 측정하냐에 따라서 많이 더 수익이 날 수 있고 적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보면서 상대방하고 공유자들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수익화 전략을 계획하고 계세요? 요건 일단은 첫 번째는 상대방 10분의 9 갖고 있는 공유자한테 매도하는 전략. 이게 1번이에요. 이제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어차피 달달한 1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거든요. 10분의 1에 대한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계산하니까. 그거 받으면서 같이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근데 하면 9천만 원을 넣어서 지금 매달 1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 같이 경매 던져서 형식적 경매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이 경매 나오면 저희가 매수해서 선택지가 많네요. 예. 방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인 건 싸게만 사면 돼요. 싸게가 사고 미래 가치가 있다라면 저희는 마이너스 내는 거 없어요.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서 뭐 이자도 안 나가고. 지분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려면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년간 매월 ELC 전국에 임장 다니면서 지역별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부동산 흐름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사놓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다 내 편인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유자랑 협상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세 번째로는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를 알아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좀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송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달이 걸리고 3개월 걸리고 4개월이 걸려요. 그럼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차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계속 방법적으로 경매든 공매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를 해본 경험이 뭐가 없고 일반인들이 경매장이 뭐 법원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번 하면 또 까먹게 되고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잘해요. 지분 부동산이 경공매 기술을 더했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사님에게 들어오는 그 물건들하고 경공매 매물하고 많이 다른가요? 저희가 이제 직접 매수하는 경우에는 다른 점은 뭐냐면 정보를 좀 알 수 있다. 경공매는 정보가 좀 제한적인데 저희한테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내막을 좀 잘 알잖아요. 내가 요청하는 자료는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게 좀 뒷받침되고 경공매 들어갔을 때보다 5% 이상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경공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네요. 법무사님의 그 특성 때문에. 네네. 소송에 의뢰 맡기려고 왔다가 빠른 현금화를 위해서 팔아달라라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경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구에서 10% 정도 더 저렴하게도 살 수 있다. 정규 강의도 니즈가 많은데 소수 클래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네. 법무사님이 수익화까지 책임지고 모든 과정을 해주신다는 점하고 네. 전액 환불 얘기를 또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지분 사업반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에 비해서 큰 금액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환불하는 게 맞겠구나. 교육비만큼 수익이 안 나오면 일정 기간 동안 환불해드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제 잘못도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전액 환불로 가게 됐습니다. 정규반이랑 다른 게 뭐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수반이랑. 정규반은 저한테 배워서 본인 스스로가 물건 발굴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수 정예 지분 사업반은 말 그대로 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사업화시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물건 발굴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다 같이 상의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요식업에 투자하지 마시고 저도 요식업으로 200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2, 3년 동안 하루에 40분 잤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은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200 버는데 그때는 그게 큰 돈인 줄 알았어요. 큰 돈 맞죠. 근데 2, 3년 지나고 나니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갈아 넣어서 2, 3억을 투자하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